나마스테, 나마스카. 이 인사법을 들은 지가 좀 꽤 된 것 같아서 좀 어색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 채널에서는 인도의 인사법이지만 처음에 이 동영상을 올릴 때 그 마음은 누구나 각자가 다 귀한 존재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 시대에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우울하지 않고 각자 혼자 사는 세상이긴 해도 비슷한 생각과 그리고 생각의 관을 또는 느낌을 공유하는 그런 대나무숲 같은 그런 공간이기를 바랬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에 대한 성찰, 그 존재는 특정한 어떤 부류, 높은 계급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도자급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어느 자리든 붙박혀서 마치 질긴 생명력을 가진 잡초처럼 살아가는 각자의 존재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보고 불러주고 눈빛 맞춰주고 호흡을 같은 공기를 마시겠노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곳이었죠. 약간은 재수없게도 그 공기가 요즘에는 사람들을 통합을 하고 있는데 좋은 방향이 아니라 뭐랄까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창궐, 팬데믹 현상이라고 하는 그 듣도 못한 전 세계가 같은 공기 아래서 고통받고 신음받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죠. 어쩌면 이런 계기가 우리들의 그런 거 있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그런 것처럼 나 하나만 눈 감으면, 나 하나만 비껴가면, 나 하나만 쓰레기 몰래 버리면 그런 마음가짐들이 경고를 넘어서고 있는 어떤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특히나 요즘에 그 인도에 창궐하고 1위가 됐죠.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플러스 알파로 곰팡이균이 사람의 살을 오염시키고 썩히게 하고 있다고 하죠.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인도에서 좀 머물렀던 시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폄훼하거나 다른 어떤 인터넷 댓글상에 나오는 것처럼 미개한 인도라고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사상과 사유를 풍성하게 했던 그 기반에는 인도라는 땅이 있고요. 마치 어머니의 품속 같은, 제가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 정신적인 수태, 모유를 제공했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제 관에서는. 자, 그러나 제가 인도를 처음 발 디뎠던 때가 20대 초반, 한 23, 4 이 정도 초반에 갔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비닐봉지가 없었고요. 있다 해도
그 충분한 어떤 그 크기의 가게에서 특별한 물건을 살 때, 그럴 때 외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화장지 또한 없었고요. 자, 여기에서 문화적 충격을 받은 건데, 사실은 비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간편한 거죠. 그 후로 10년 주기로 제가 여행을 놓치지 않고 인도를 갔는데, 그만큼 빨리 변화하더라고요. 뭐가 변했냐면, 일단 물건을 담는 봉지가 종이 봉지에서 이 비닐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늘 즐겨 마시던 차이라고 하는 차는 이렇게 잔인데 초벌구이, 그냥 딱 한 번만 부어서 빨간색이 나는 초벌구이 잔이었는데, 흙 도자기 같은. 마신 다음에 바로 버렸어요. 뭐 길거리나 차창가나 뭐 상관없이. 그러면 깨지는 것도 약간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카타르시스 같은 것도 있었죠. 재밌어서 저도 사서 깨보기도 하고 일부러 했는데, 그건 비가 오면 그냥 흙이 돼서 사라집니다. 다시 환원되죠. 그런데 10년 전쯤 갔더니 전부 다 플라스틱 작은 아주 얇은 걸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또 다른 걸 찾는다면 화장지. 그들은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한 80% 이상은 화장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은 시인과 함께하는 손, 그래서 오른손은 좋은 손, 왼손은 부정한 손으로 취급을 해서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고, 왼손은 뒤를 씻는 물 씻을 때 쓰는 손. 그래서 왼손잡이라 하여도 밥 먹을 때는 항상 오른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손으로, 우리로 말하면 섞는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왼손은 뒤를 씻기 때문에 악수를 할 때도 왼손으로 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예의에 못 미치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 큰 컵을 가지고 야외로 나가서 이렇게 뒤를 씻었거든요. 지금도 그 모습 보면 소위 문명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서 볼 때 굉장히 불결하고 더럽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 13억 알파 되는 인구가 전부 다 화장지를 쓰게 된다고 그냥 가정하세요. 그렇다면 지금도 아마존 밀림이 거의 3분의 1 정도 불타기도 하고 벌목과 이렇게 베어지고 있는데, 여의도 면적의 맷뼈의 크기가 하루하루 잘라지고 있다고 해요. 말하자면 지구의 허브라고 하는, 심장이라고 하고 폐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그러고 있는데, 14억 인구 화장지를 우리처럼 만약에 좀 함부로 쓰죠. 많이 뚫뚫뚫뚫 말아서.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나무가 베어져야 할까요?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폐를 건강하게 하는데 인도 사람이 기여하고 있다고. 인도 사람들이. 문화적 차이긴 하지만 어떻게 그 결과론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이제는 중상위 쪽에서는 비데오 화장지를 동시에 쓰고 있죠. 그런 문화적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지금의 팬데믹 현상의 1위를 차지하는
오염과 사망률, 이 부분을 봤을 때 그 원인을 진단하는 저는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종이봉지가 날아다니면 길가에 아니면 길가에 염소나 소들이 그 종이를 먹었죠. 그리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 지금은 봉지들이 하얗게 여기저기를 흩어 바람에 날리고 있죠. 큰 도시든 작은 도시든 농촌에 이르기까지. 그 비닐봉지가 과연 어디로 갈까요? 그 비닐봉지는 결국 홍수지고 비바람 불고 주울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에 바다로 흘러 태평양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플라스틱 섬이 떠 있고, 심해 4,000km를 넘게 잠수해서 들어간 잠수경의 사진이 플라스틱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는 그 뉴스를 엊그제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도는 그 과거에 자연으로 돌리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지금은 자기네들을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주 무분별하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머물렀던 좀 대도시 중에 우리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 전주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지도상에도 그렇고 문화적 또는 크기로도 그렇고 뿌나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 앞에 문화도시로 표방하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강물이 새카맣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치면 우리는 흙탕물이라고 해서 약간 황토빛이 흐르죠. 그는 비가 와서 흙탕물 지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오염수들이 강으로 흘러서 까맣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옆에 빈민촌들이 자그마한 텐트를 치고 수천만 채로 이렇게 있죠. 거기서 버려지는 것들은 다 들어가고요. 그 비위생적인 것들에 대한 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무릉등에도 일단 빨래를 바로 하고 있고, 그 옆에서 물을 길러서 물을 가지고 가고, 또 거기서 수영을 하는 어린애들, 그 다음에 소를 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큰 연못도 아니고 보면 그 물이 여기고 여기 섞일 만큼의 그런 공간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한 20년, 30년 전 얘기인데, 그게 만약에 계속됐다면 그 오염된 것이 정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자기가 자기 목을 조르는 그런 결과가 됐겠죠. 그들의 위생관이 그렇습니다. 기차에 앉아서도 앞뒤 이렇게 앉아있는 그 의자에서 뭘 막 빵꾸르석이 과자 막 먹고, 자기 보따리나 이렇게 있겠죠? 저기 뭐 보자기 같은 거에 펼쳐놓고 먹었으면 이렇게 털어버려요. 털면 나에게는 깨끗해지겠지만 상대방이나 바닥은 어떻게 되겠죠? 그 몰상식함이 자연스러운,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인도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많이 말하고 상대적으로 비판을 별로 안 했지만 그런 문화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통 문화 중에 저를 심금을 울리고 또 본받아야 될 만큼의 깊이 있는 사유, 사상, 철학이 녹아져 있다는 부분은
인도라는 어느 공간적인 장소를 떠나서 무공간 무시간 그 속에서 만나지는 공명과 공감이었죠. 그러나 잘못된 부분까지도 문화라는 그들의 문화라고 그냥 인정하고 있기에는 제 마음이 불편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최근에 이렇게 곰팡이, 검은 곰팡이균으로 나타났다는 걸 보면서 그건 자업자득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 청결하다고 스스로들 자부하는 이 청결함은 그렇게 올바른 일일까요? 아니, 표현을 잘못했네요.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생활 용수로 쓰는 모든 물들이 과연 어디로 가고 어떻게 정화돼서 어디가 최종적인 건가 생각해 보셨나요? TV 선전의 광고에 보면 빨래 박사니 빨래에 대한 세제에 대해서 옷에 대한 그 깨끗하게 한다는 세제들이 많이 나오고 주방용 세제, 비누, 치약 그 외에 수 없는 그 비누 같은 것들이 공기에 산화돼서 흩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물에 녹아서 모아져 가는 걸 뿐이에요. 흩어져서 이렇게 모아지는 게 아니라 한 통으로 가서 어느 공간에서 다 모아져서 한번 정화한다고 하지만 그 성분을 정화시키는 게 아니죠. 결국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생물 다큐, 과학 사이언스 같은 데 보면 이 생물의 살아있는 생명체의 진화는 바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죠.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세포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까지 수십억 년이 흐르고 그래서 그 단세포 생물이 분화해서 다세포종이 되면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식물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 아닌가요? 그렇게 배웠죠. 창조설을 아담과 이브의 창조설을 믿는 분 외에는 그렇게들 배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원적 모태가 되는 그 바다를 우리가 심하게 다시 돌려넣기 어렵게 오염시키는 불효자인 셈이잖아요. 문제는 우리만 살다 갈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공간이라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느린 농부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 이타심이 많아서 또는 희생심으로 그리고 있지도 않은 저의 후손을 위해서가 아니고 공동의 생명, 영속성, 번영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냥 눈만 감으면 없어지는 세상이 아닌 바에는 좀 스스로들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자연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 동기가 이 과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까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래 보기를 바래요. 인도의 불행이 결국 꼭 먼 나라의 나무일이라고 생각할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 인사가 인도의 전통 인사법인 당신의 깃들어 있는 신성에 경배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했는데 오늘은 인도의 불행한 것을 갖다가 오히려 비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업자득이다. 그런 것이죠. 요즘에는 그 불편한 관계로 제가 자주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하지만 만약에 그 장소나 뭐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다면 오늘처럼 편안하게 또 말씀드리는 기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계세요.